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2월 14일 수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인 투자 기업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시장에 투자해준 것에 감사를 전하며 외국인 투자 기업에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펼쳐나가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정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중견 기업을 위해 76조 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 금융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중소기업 전용 금리 인하 특별 프로그램으로 고금리 대출에 대한 금리 부담을 줄일 예정입니다. 전공의들의 필수 의료 패키지 백지화 요구에 정부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젊은 의사들에게는 집단 행동이 아닌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쐈습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서만 5번째인데 군 관계자는 북한의 순항미사일 성능 개량 시험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가 327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시장 투자에 감사를 전하고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외국인 투자기업이 지난해 우리나라에 327억 달러,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투자는 우리나라 수출의 21%, 고용의 6%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기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이 고용 기회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야말로 고소득 양질의 이런 좋은 일자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젠 우리 정부 차례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요청한 겁니다. 이 세제와 이런 지원을 여러분에게 아끼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 정부가 대한민국에 투자하신 이런 외투 기업에 대해 해드려야 하는 반대급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더 유리한 제도와 규제 환경을 제공하겠다며 법과 예산 문제는 국회와 협조하고 대통령이 관장하는 법령과 하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분야는 적극 풀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 기업들도 해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도 우리 시장에 많은 투자를 하는 만큼 이들이 시너지를 이뤄 자유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번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들은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 확대를 위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2차 전지나 반도체 같은 신산업의 육성을 돕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당정은 고금리에 허덕이는 중소, 중견 기업을 위해서 76조 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기업들이 고금리 위기를 극복하고 신산업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업 금융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당정은 우선 중소 중견 기업이 고금리 부담을 덜고 신속히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19조 4천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은행 공동의 중소기업 전용 금리 인하 특별 프로그램을 5조 원 규모로 마련해 5%를 넘는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최대 2%까지 금리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서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금융 부분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산업부 등 정부 부처, 시중은행 그리고 정책금융기관과 협업하여서 기업 구조와 산업 특성별로 76조 규모의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금리 상황에 따라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 전환이 가능한 저리의 고정금리 상품도 공급하는 등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 원이 넘는 규모의 정책금융으로 뒷받침합니다. 또 기업들이 새로운 첨단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도 강화합니다. 56조 3천억 원을 투입해 신산업 전환을 돕기로 한 겁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에 2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고 반도체와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주력 산업에도 15조 원을 투입합니다. 또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올해 5조 원 규모로 조성해 해외에서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국내 유턴 기업을 도울 예정입니다. 특히 기업금융 지원 방안에는 우리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정책금융 지원에 소외돼 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5대 은행 공동으로 5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펀드를 최초로 마련하고 2조 원 규모의 회사채 유동화 프로그램으로 첨단 전략산업 분야의 중견기업의 직접 금융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중견기업의 단계별 성장 사다리 맞춤형 보증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중견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그 금융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견기업은 사실 많은 그러한 그 성공한 그러한 그 1세대 기업인들이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자금 지원이 원활하게 되면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굉장히 많은 기업군입니다. 당정은 중소 중견기업 지원 방안에 이어 향후 벤처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경제라는 말의 어원이기도 한 경세재민은 국정이 안정되고 민생이 편안한 상태를 이르는 말인데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민생경제 회복을 얘기하면서 이 경세재민을 특히 강조하고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생 경제 곳곳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 목소리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돼 국민 삶이 개선되도록 각 부처가 원팀으로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는 뜻을 가진 경제, 즉 경세재민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민생 토론의 논의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추진도 약속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주택 분야 민생 토론회에서 논의된 77개 과제 중 13개 과제를 마무리했다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여건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반개수 제한 해소 등 관련된 법 개정안이 상반기 중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관심이 많은 1기 선도지구 공모 일정을 대폭 앞당겨 5월 중 착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후속 조치 계획도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3월 종합지원 방안, 상반기 내 패밀리스 육성 방안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혁신인재 육성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인재 육성을 위해 네덜란드와 협력하는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다음 주부터 가동하겠습니다. 화물 전력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의 초격자 확보를 위한 R&D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결정한 15개 국가 첨단 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조사기간 단축도 약속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입주기업 수요가 충분한 곳은 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다른 후보지는 7개월 필요한 조사기간을 4개월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지가 조성되고 있는 7개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현재 1회만 가능한 재정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고 지원 비율 상향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네, 그러면 앞서 보신 최상목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오간 주요 내용을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다희 기자, 이번 회의에서 이 국가 첨단 산업단지에 대한 계획이 논의가 됐는데 전남 고흥과 경북 울진 산단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가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를 결정했죠. 용인과 대전, 천안, 익산, 창원, 대구 등 전국 15개 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그 후보지 중 용인은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후 산단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다른 14개 산단은 사업타당성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 산업 클러스터가 속도감 있게 조성되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신속 처리나 면제까지도 추진하기로 한 건데요. 이에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와 경북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첨단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또한 나머지 후보지 산단의 경우도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부터 수시로 공공 예타 사업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여타 후보지도 수시로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 기간도 7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는 이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 비율을 높이고 또 산업단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도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에 정부가 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들을 쭉 들어왔죠. 네, 맞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등 전국에 7개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가 조성되는데요. 부지가 조성 중인 이 특화단지에 대해서도 핵심 기반 시설 구축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1회만 가능한 재정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고 지원 비율도 높일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개별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 애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는 수도권 남부 산업단지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교통망 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또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는 연구와 창업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포항 2차 전지 특화단지는 LH공사가 부지 평탄화를 우선 수행해서 기업 입주도 6개월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네,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정부가 신성장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보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신성장 분야라고 하면 어떤 분야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네, 신성장 분야는 미래형 모빌리티나 바이오, 에너지 신기술 등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분야들을 말합니다. 먼저 다음 달 국내 최초로 컨테이너 무인 이송 장비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완전 자동화 항만을 개장하겠습니다. 교통 혼잡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도심 항공교통의 상용화를 위해서 8월부터 수도권에서의 실증 사업도 실시합니다. 이외에도 양자 컴퓨터 기술 발전을 위해 이를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도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러한 주요 과제들을 담은 30여 개의 후속 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해서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들을 짚어봤습니다. 최다희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전공의 단체가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의 백지화를 요구한 것에 대해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무너진 지역과 필수 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입니다. 아울러 전직 의협회장 등 일부 의사들이 향해 젊은 의사들에게 투쟁을 부추기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전공의 단체는 총회 이후 비대위 전환을 알리는 한편 회장 명의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를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요구한 겁니다.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가 무너진 지역과 필수의료 체계 복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대안 없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에 이어 의대생 단체도 집단행동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젊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전임의, 전공의,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의협회장 등 주요 직위를 역임한 일부 의사들이 투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젊은 의사에게 투쟁을 부추기는 행위를 멈춰달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을 향해서는 의료체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협 소속 16개 시도의사회는 15일 전국적으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권기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오는 17일에는 서울에서 전국의사 대표자 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쐈습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도발은 올해 들어서만 5번째인데요. 타격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는 가운데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 아래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9시쯤 강원도 원산 동북방 해상에서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서해상으로 여러 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 12일 만입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세부 재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서만 5번째입니다. 지난달 24일 평양 인근에서 서해상으로 신형 전략 순항미사일 불화살 3해 31형 여러 발을 발사한 데 이어 28일에는 신포 인근 해상에서 불화살 3해 31형 2발을 쐈습니다.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에는 서해상으로 기존의 화살 2형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달 2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미사일 불화살 3해 31형의 시험 발사를 지도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순항미사일들은 7,421초, 7,445초간 동해 상공에서 비행하여 선목표를 명중 타격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일에는 서해상에서 순항미사일 초대형 전투부 위력 시험과 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연이어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성능 개량 시험을 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사일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타격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우리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 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추가 징후화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수천 개를 만들어 국내 범죄 조직에 판매한 북한 IT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들이 중국 단둥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해왔으며 김정은 일가의 비자금을 조달 관리하는 노동당 산하 조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슬롯게임, 카지노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홈페이지, 공을 추첨해 선택한 숫자와 일치하면 당첨금을 지급하는 파워볼의 청소년 대상 사이트도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14일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제작해 국내 사이버 범죄 조직에게 판매한 북한 IT 조직원 신원과 사이트 운영 실태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IT 조직은 중국 단둥에 근거지를 둔 경흥정보기술 교류사로 김정은 일가 비자금을 조달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조직입니다. 정찰총국 소속 단장 아래 정유성, 전권욱 등 조직원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성인 청소년 대상 도박 사이트를 체계적으로 제작, 판매해왔습니다. 이들은 도박 사이트 제작에 건당 5,000달러, 유지 보수비로 한 달에 3,000달러가량을 벌었으며 이용자가 증가할 경우 월 2,000에서 5,000달러를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직원들은 중국 단둥 소재 의류공장 노동자들과 체류하며 번 돈을 1인당 500달러씩 매달 평양에 상납해왔습니다. 특히 외국인 신분을 도용하거나 관리자 권한으로 개인정보 1,100여 건을 탈취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또 국내 범죄 조직이 도박 사이트용 서버를 북한 IT 조직에 제공해 북한 조직원이 해당 서버로 우리 기업의 기밀을 해킹하는 데 쓰이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은 국내 불법 사이버 도박 범죄 배후에 북한이 깊숙이 개입해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국민들에게 최초 공개되는 것이라면서 북한 IT 조직에게 도박 사이트 제작을 의뢰하고 판매한 국내 범죄 조직 일당에 대해서도 경찰과 함께 실체를 규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비싼 전기 요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이 시행됩니다. 오는 21일부터 전기요금 특별 지원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데요.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한 시장에서 2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장은화 씨.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가게를 찾는 손님이 급격히 줄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담해야 하는 전기요금은 늘었습니다. 내려올 줄 모르는 전기요금에 손님이 오지 않으면 커피 기계를 꺼놓을 때가 많습니다. 지난해 번 금액은 167만 원. 한 달에 13만 원 정도 번 건데 지난달 전기요금으로 15만 원을 냈습니다. 남는 게 없는 겁니다. 몇만 원도 어렵다니까요. 진짜로 솔직한 말로요. 아예 생계가 다 죽었다고 봐야 돼요. 정부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사업을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서 사업 공고일인 이달 15일 기준 영업을 하고 있고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입니다. 전기 용도는 일반용이나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 가운데 비거주용이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이원화합니다.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이달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요금 차감은 20만 원 한도이며 당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잔액은 이걸로 이월되며 총 차감액이 20만 원이 될 때까지 자동 차감하게 됩니다. 한국전력과 계약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사업자는 다음 달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를 찾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80만 가구 늘어납니다. 또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최대 100만 원으로 오르고 자동 신청 대상도 60세 이상까지 확대되는데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찬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지난해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470만 가구에 5조 2천억 원이 지급됐는데 전국 5가구 중 1가구가 장려금을 받은 셈입니다. 올해는 지급 가구와 지급액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올해 558만 가구에 장려금 총 6조 1천억 원이 지급될 걸로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자녀 장려금 소득 기준이 4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자녀 1명당 최대 지급액도 100만 원으로 늘어나 약 47만 가구가 혜택을 볼 걸로 분석했습니다. 또 2억 4천만 원 미만의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작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약 32만 가구가 늘어날 걸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 자녀 장려금을 받는 가구는 지난해보다 약 80만 가구 늘어납니다. 신청 대상 가구가 늘 걸로 예상됨에 따라 장려금 신청 편의성도 키웁니다. 5월부터 보이는 ARS와 전화회신 서비스를 처음 도입하고 전용 상담센터 인력을 늘립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동 신청 제도도 확대합니다.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분들이 신청 불편 해소와 전화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지난해 107만 명이 동의하여 혜택을 입으셨고 올해는 60세 이상 고령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자동 신청 대상이 60세 이상부터로 늘면서
고령자 165만 명이 혜택을 받을 걸로 기대됩니다. 자동 신청 여부는 장려금 신청 기간에 문자로 안내되고 홈택스와 ARS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 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해군과 해병대가 다국적 연합훈련인 코브라골드 훈련 참가를 위해 부산 작전기지에서 출항했습니다. 훈련 전대는 해군 해병대 장병 330여 명과 4,900톤급 노적봉함, 상륙 돌격 장갑차 6대, K-50호 자주포 2문, K-77 사격 지휘 장갑차 1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코브라골드 연합훈련은 태국과 미국이 주관하는 정례훈련으로 1982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2010년부터 정식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훈련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태국 11개 지역에서 진행되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등 7개국이 참가합니다. 설날인 지난 10일 청와대 누적 관람객이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와대가 처음 개방된 지 1년 9개월 만입니다. 설 연휴 기간 열린 문화행사 청와대 용감한 설날에는 하루 평균 15,000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시와 교육, 문화행사로 청와대를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새해 업무계획 보고에서 국민체력 100 체력 측정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설을 확대하고 유아기 체력 측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또 국내 유망 스포츠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금융 지원을 늘리고 88 서울올림픽의 유산인 올림픽공원 테니스 경기장과 사이클 경기장의 리모델링을 추진합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스포츠가 국민 일상에 스며들고 스포츠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공단에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사회관계망에서 돈을 받고 홍보를 해주면서 순수한 이용 후기인 것처럼 하는 걸 이른바 뒷광고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이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이 무려 2만 6천 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제품 협찬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없는 위치에다 교묘하게 숨겨놓는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김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려견이 먹고 있다는 영양제를 올린 SNS의 한 게시물. 좋아요 수가 800개를 넘으며 호응을 받았지만 실은 SNS 부당 광고였습니다. 화면에서 더보기를 눌러야만 제품 협찬 등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시태그가 위아래로 길게 나열돼 있는 이 블로그 글은 스크롤을 한참 내린 뒤에야 제공받은 제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첫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더보기를 클릭해야 알 수 있게 하는 등의 표시 위치 부적절 위반 사례입니다. 이외에도 문자 색상을 영상과 잘 구분되지 않도록 표현한 표현 방식 부적절 사례, 제공 대가를 불분명하게 작성한 표시 내용 불명확 사례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NS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순수한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시물, 일명 뒷광고에 대해 모니터링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총 25,900여 건을 적발했고 추가 게시물까지 포함해 29,700여 건에 대해 자진 시정을 완료했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시 위치 부적절이 4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표현 방식 부적절, 표시 내용 불명확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거나 사용 언어가 부적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평균 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인 숏폼의 경우 지난해 총 671건의 위반 게시물이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큰 숏폼의 특성상 향후 주 광고 매체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점검 비중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의류, 음식 서비스 분야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업계와 협업,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올해 기숙사, 산업체 등 집단 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검사가 실시됩니다. 단체 급식에서 많이 사용하거나 최근 3년간의 수거 검사에서 부적합 이력이 높은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 농약, 중금속 등을 검사하게 되는데요. 지난해 검사에서는 826건 중 9건이 농약 잔류 기준 초과로 적발돼 생산자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진 바 있습니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히 회수, 폐기 처리되고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119에는 1분에 23회 신고 전화가 울렸습니다. 신고 건수는 총 1,195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4.7% 감소했는데요. 소방청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면서 의료 안내, 민원 상담이 대폭 줄어 전체 신고 건수도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화재 구급 출동 신고는 줄었지만 구조 출동 신고는 11.64%, 생활 안전 신고는 4.58% 증가했습니다. 계절별로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이 몰린 여름철에 119 신고가 집중됐고 신고 건수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서 접수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경남 지역 항공우주 제조업 분야에서 원하청 간 상생 협력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원청, 하청 간 상생 협력 모델 확산을 추진해왔고 조선업,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 등에서 성과를 이뤘는데요. 이번에 고용부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경상남도가 공동선언식을 개최하며 항공우주 제조업 분야에서도 상생협력 모델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간의 상생 모델은 기업이나 업종에 기반을 뒀지만 항공우주 제조업의 경우 자체단체와 기업이 힘을 합치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최초의 지역 단위 협력이 될 전망입니다. 고용부는 근로자의 후생이 개선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약자를 보호하는 노동시장이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봄의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3월, 국내 여행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로컬 재발견을 주제로 여행 가는 달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이 기간 여행사를 통해 숙박, 체험권 등을 결합 구매하면 KTX를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고 5만 원 이상의 비수도권 숙박시설 예약 시 쓸 수 있는 3만 원 할인권도 11만 장 배포됩니다. 제천 힐링 기차 여행, 남도 미식 여행 등 50여 개 국내 여행사의 여행 상품도 4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700여 명이 전국 21개 소도시로 당일 기차 여행을 떠나는 3월엔 여기로 행사도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여행 가는 달 누리집에 접속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선우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전남과 경남, 제주에는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늦은 밤 한때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도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중부지방은 새벽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은 늦은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전라권은 아침부터 오후 사이, 경상권과 제주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많게는 중부지방과 전북에 20mm, 울릉도, 독도와 동해안에는 30mm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또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15cm 이상 많은 눈이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을 덮은 짙은 구름과 눈, 비로 인해 내일 일교차는 거의 없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아침만큼 포근한 아침을 맞이하겠는데요. 한낮에도 기온이 거의 오르지 않고 서울 7도, 광주 10도, 부산은 16도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대기순환이 원활해 공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가끔 창문을 여셔서 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흐린 가운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에 서울과 청주 7도, 대전 10도, 춘천은 5도 보이겠는데요.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에도 눈과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속초 3도, 강릉 5도, 울진은 8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전주와 대구 10도, 제주는 12도로 아침을 맞이하겠고 낮에는 부산이 16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전해상에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여기에 더해 물결도 최대 4m 이상으로 거세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다시 한번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사람들의 옷차림만으로 보면 벌써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서울의 최고 기온이 20년 만에 가장 따뜻했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하지만 전국적으로 눈비가 내린 뒤에 찬바람이 다시 강해진다는 예보입니다. 이럴 때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